어찌됐건 돈을 주고 우리가 물을 사 먹겠다 하고 A씨는 산을 건너가서 물을 길어다 주고 그리고 돈을 번다. 근데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너무 일이 많아져서 이 사람이 힘이 들어서 B를 고용해. 그러니까 B를 고용하고 B와 같이 물을 길어다가 돈을 벌어요. 그런데 어느 날 B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 물을 길어다가 이렇게 하겠나. 이게 너무 힘들다. 또 고민하다가 그냥 저수지부터 마을까지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A씨에게 권유하죠. 야 A야, 우리가 언제까지 이걸 하겠니? 우리 이러지 말고 일을 좀 줄이자. 일을 좀 줄이고 남는 시간에 저수지부터 마을까지 파이프라인을 건설을 하자. 그래서 거기서 좀 우리가 편하게 물을 받아서 팔면 좀 더 쉽지 않겠니? 라고 권하는데 A씨가 이렇게 말해요. 야 B야, 지금 물 길어나리기 얼마나 힘든지 알아? 바빠. 그러다 너무 피곤해. 시간이 없어. 그리고 지금 버는 수익도 사실은 빠듯해. 이거 줄일 수 없어. 하고 A는 계속 물을 길어오고요. B는 과감히 주문을 중단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주문받지 않고 자기 일을 조금 줄여서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3년 후에는 드디어 그 파이프라인이 건설이 되었고 B는 이제 마을 어귀에서 물을 틀어서 받아서 이제 물을 팔아서 돈을 벌고 A는 계속 물을 길어 나르는데 재수없게 어느 날은 물통이 깨져서 물통을 개비해야 되는 날도 있고 새로 개비해야 되잖아. 그래야 물을 저기다 팔지. 그래서 버는 돈을 또 거기다 물통 또 새로 만드는데 또 돈을 또 들여야 되고 또 하다 보니 어깨가 아파가지고 어깨 통증 때문에 병원 가서 또 하니까 또 돈 좀 날리고 또 하다 보니 어느 날 다리가 삐끗했는데 잘 걷지 못하고 이틀을 일을 못했더니 또 돈이 안 벌리고 A는 그렇게 살더라. 그런 사업을 물통 사업이라고 한다. 그리고 B와 같이 시스템을 파이프라인을 쭉 만들어서 물을 틀어서 먹는 거를 시스템적 사업이라고 해요. 땡땡씨는 어떤 사업이 하고 싶어요? 하고 물어요. 거기다가 땡땡씨는 어떤 사업이 하고 싶어요? 하고 물으면 여기는 뭐 정답이 너무 정해져 있죠? 당연히 시스템 사업을 하고 싶죠. 이제 그 사람이 그러면 물어보면 그러면 당연히 저기 시스템 사업 이런 사업 해야죠. 물통 사업하면 안 되죠. 그죠? 네, 맞아요. 이런 시스템 사업을 해야 돼요. 근데 뭐가 시스템 사업인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고 6번 어디로 가시냐면 이 경제 사분면이죠. 로버트 기요사키의 여기를 딱 가시는 거예요. 6번 가시면서 여기에서 이 얘기를 하세요. 로버트 기요사키의 책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고 하는 책을 아세요? 하고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잠깐 이 책을 말로 티업하셔도 좋고요. 말로 티업이 좀 잘 안 되실 경우에는 책으로 티업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가지고 가서 이 책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책이다. 근데 이 사람이 쓴 책은 하고 여기를 딱 펼쳐보면 여기 날개라고 그러죠. 날개, 그러니까 미리 여러분들 이렇게 줄 꺼놓고 딱 보셔야 돼요.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1985년도에 이 책을 지었고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현재 35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한국에서는 250만 부 이상이 판매된 경제 필독서예요. 여기 써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읽어주는 거예요. 그런 책이에요. 이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하고 이 그림도 역시 내 얘기가 아니라 경제 필독서라고까지 얘기하는 그 책에 나온 그림과 얘기다라는 거를 상대방한테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설명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사분면 있는 거 설명은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한번 시켜보세요. 여러분들 다운라인들도 직접 한번 시켜보시면 사업을 한 지 8년 차 됐는데 자기가 이걸 못한다는 거를 알게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사업을 4년차 제 일대 다음날 이그제큐티브는 당연히 이거를 설명을 못했겠죠. 그러니까 초대를 못하죠.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한 2번 연습하시더니 그냥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그들이 입을 띄는 거잖아요. 이거를 설명을 해주면 돼요.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고 하는 책이에요. 하고 이 책을 읽고 이 사분면을 얘기하죠. 근데 옆에 보면 여기 조그맣게 글씨가 다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컨닝해서 다 얘기하시면 돼요. 위에 뭐라고 써 있냐? 위에 거 얘기하기 전에 옆에 보면 노동소득이라고 써 있죠. 이 사분면과 S사분면은 노동소득이에요. 즉 내가 일한 노동, 이 노동의 시간, 이 곧 돈, 노동의 시간 이꼬르 돈, 노동의 시간 이꼴 돈이 되는 그런 그 사분면이 여기에 우리는 대부분 다 여기서 일을 하고 있고 지금 땡땡씨가 일을 하는 것도 E 아니면 S 됐죠. 어디 뭐 회사 다니거나 아니면 뭐 자영업을 하거나 대부분. 근데 본인이 잘 사업하는 거로 착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 E와 S 사분면은 95%의 사람들이 5%의 돈을 벌고 있다라는 거를 여기서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가시면 권리소득이라고 써있죠? 요 사분면은 권리소득이에요. 혹시 권리소득 하면 생각나는 거 있어요? 하고 물어보면 요즘 젊은 친구들은 뭐 음반 내는 거, 그 다음에 빌딩 가지고 월세 받는 거, 뭐 이런 거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뭐 백종원 뭐 프랜차이즈 하는 그 백종원의 그런 거, 뭐 이런 게 이제 권리소득이다라는 걸 이제 알고 얘기를 하죠. 맞아요. 그런 권리소득이 이쪽이에요. 내가 이런 사업을 해야 우리가 얘기하는 시스템 사업을 하는 거예요. 하고 이제 상대방 얘기를 좀 맞장구 쳐주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B가 사업가, 당신은 시스템을 소유하며 사람들은 당신을 위해 일한다 라고 써있는데 요거를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이 네트워크하고 이게 뭐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지금 뭐가 감이 안 오잖아요. 그럴 때는 이거 사장님이 내 거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써놓은 게 없어가지고 56페이지였나요? 여기다가 옆에다 여러분들이 잊어먹으면 안 되니까 써놓으세요. 비즈니스 스쿨 56페이지 그 옆에다가 써놔요. 비즈니스 스쿨 56페이지를 피면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읽어주는 거예요. 내가 막 다 말을 설명하지 마시고 이 사업가 타입에는 뭐가 있다고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얘기했냐면 이런 게 있대. 첫째, 직접 사업체를 세워서 시작한다. 그러니까 네가 기업을 차려가지고 그 기업의 오너가 되면 돼. 이건희 회장처럼. 그러면 그런 거. 둘째, 맥도날드나 타코벨 같은 가맹점을 산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검증된 가맹점이어야 된다는 걸 얘기해 주셔야 돼요. 뭐 부잣집 양념통닭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뭐 우리나라로 치면 검증된 시스템이 뭐가 있어요? 스타벅스? 여러분들이 굉장히 확실했다고 했던 거 뭐죠? 망한 그 회사? 카페베네? 망했잖아요. 그것도 1억 넘게 주고 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처럼 진짜 이미 확실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확실한 아마 시스템 이런 가맹점을 사는 거 맥도날드하고 스타벅스 두 개일 거예요. 그런 거 얘기해 주시면 그런 가맹점을 네가 돈 주고 사면 돼. 보통 얼마 드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대구는 얼마 드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은 한 20억에서 25억 정도 드리면 돼요. 대구도 그래요? 서울은 그 밑으로는 서울에서는 못하고 이제 경기권으로 빠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돈이 있으면 이거를 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로버트 기요사키가 얘기했어요.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그러는 거예요. 셋째,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참여한다. 이게 로버트 기요사키가 얘기한 이 B 사분면에서 하는 일들이야. 여기서 네가 1번과 2번을 할 수 없다면 3번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참여하는 건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되는 거고 나는 그래서 하는 거야 가 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I, 투자가 여기는 결국 우리가 다 가게 될 길이다 라는 거죠. 여기에서도 5%의 사람들이 95%의 돈을 이 B와 I 사분면의 사람들이 갖고 움직이니 여기는 돈이 많고 사람은 별로 없어.
그러니 내가 벌어갈 때 반타는 거죠. 그거를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얘기를 하셨으면 어디로 가시냐면 고기 밑에다가 한 번 더 물어요. 6번에서 그 4분면 했었죠? 그 4분면 밑에다가 7번 하시고요. 나는 4분면 중에서 어디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가? 땡땡씨는 이 4분면 중에서 어디서 일하고 싶어요? 라고 묻는 거죠. 어디서 일하고 싶어요? 하고 물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는요 2만 되면 좋겠어 이러신 분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분들하고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하시면 안 돼요. 저는 당장 2에 가서 이거 보는 게 소원이에요. 이런 사람은 아 그러시군요. 그러시다면 진짜 빨리 취업되길 바래요. 그러면서 뉴스킨 제품은 하고 제품 얘기하시는 거예요. 뉴스킨 제품은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고와지시면 취업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여드름이 없어진다면 굉장히 대인관계가 좋아지시면서 취업하고 경제활동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이 기미가 없어진다면 이럴 거예요. 이 주름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제품 팔고 이제 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나의 그냥 좋은 고객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S를 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 자기는 S가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더 열정을 부으려고 계획하고 있다. 자기는 이 B나 I를 가려는 마음이 없다. 그런 분들에게도 너무 우리가 막 그러면 안 돼 막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가겠다는 길이니까 냅둬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고집을 피운다면 그냥 그래 그러시군요. 그럼 그 사업이 진짜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 사업을 하시는데 체력이 딸리시면 저희 아이스크림을 진짜 전부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걸 먹으면 왜 건강해지냐면요 하고 이제 막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기서부터 일단 우리가 분류라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분류를 해서 이 사람이 사업을 할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자기 있는 자리에서 꼼짝 안 할 사람인지 이걸 빨리 알아서 꼼짝 안 할 사람 거기다 냅두고 우리 사업에 좀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을부터 해서 부지런히 시스템으로 퍼날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녹음하면 안 되는데 퍼날러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급이 낮아지는데 어찌됐건 퍼날려야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어찌됐건 E나 S를 고집하시는 분은 멈추세요. 그분들은 그 분야 안에서 열심히 하기를 바라시면 되는 거고 그분들에게 필요한 제품을 내가 제공할 수 있음을 알려주시고 이 제품을 쓴다면 그 사람에게 어떤 혜택이 있을 건지를 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B나 I로 가고 싶어. 나는 진짜 더 이상 직장에 너무 괴로워. 지금 자영업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내가 언제까지 아침에 새벽 6시에 문을 열고 밤 10시에는 문을 닫고 난 일이 더 힘들어. 이쪽으로 가고 싶어. 이런 분들에게 진짜 좋은 사업이다.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하면서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다음 어디로 가시냐면 8번. 네트워크 마케팅은 소비자 주도형이라고 되어 있는 거기로 가셔가지고 8번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곧 유통 사업이다 라고 써놓으세요. 다음에 여기로 가시려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이꼴 유통 사업.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그러면 되게 막 헷갈리잖아요. 뭐 물건 파는 사업인가? 소비자 만드는 사업인가? 이거를 뭐 사업을 소개하는 사업인가? 막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일의 범주가 어디냐? 유통이라고 하는 범주에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시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유통 사업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세 개의 유통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잠깐 착각하시면 70년대, 80년대라고 여기 써 있다 보니까 생산자가 광고하고 총판에 넘기고 도매상에 넘기고 소매상에 넘겨서 소비자에게 물건이 가는 이 유통 과정이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다 여기에서 물건 사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유통 과정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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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 과
마지막 소매점에서. 그치 않? 그럴걸요? 네. 저도 이 핸드폰 이거 마지막 소매점에서 산 거예요. 다 여러분도 그러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제품을 이 소매점에서 사실은 지금 우리는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7, 80년대라고 돼 있으니까 80년대까지만 이런, 어머, 죄송해요. 7, 80년대로 끝나고 지금은 이런 유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안 되고 이런 유통이 되고 있어요. 현재도 좀 낮은 단계 유통이 좀 어찌됐건 상당히 많은 제품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90년대에는 이렇게 유통비가 80% 정도 많이 쓰이다 보니 90년대 새로운 유통의 방법이 생겨난 게 대형 할인마트나 홈쇼핑, 인터넷 쇼핑 같은 그런 그 유통의 단계를 획기적으로 줄인 이런 그 판매 방법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직거래 유통, 즉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설명을 해 주시면서 좀 더 이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우리 사업을 권유하실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를 인식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질문을 해요. 여자분들이라면 묻겠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 감으세요? 네. 샴푸 쓰시겠네요? 네. 샴푸 쓰는 거예요. 샴푸한 다음에 린스 하세요? 네. 린스 쓰는 거예요. 그럼 얼굴 닦을 때 비누로 닦으세요? 크렌징 쓰세요? 그럼 크렌징 하죠? 크렌징 쓰시겠네요? 쓰죠. 이렇게 물어보면 이 사람이 잠깐 사이에 자기가 쓰고 있는 게 10가지가 넘는다는 걸 알죠. 그래서 10가지 넘게 써요. 실제로는. 뭐 스킨, 뭐 에센스, 뭐 영양크림, 아이크림, 마스카라 막 대강 막 써요. 그러니까 막 여기다 옆에다 쓰면 이 사람이 이제 내가 굉장히 많이 뭘 쓰네 하고 이제 알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막 자기가 쓴다고 한 것 중에 어떤 건 소매상에서 산 것도 있죠 하고 물어봐요. 당신이 이렇게 많이 쓴다고 한 것 중에 이 중에 어떤 건 소매상에서 산 거 있지 않나요? 그러면 네 맞아요. 이거는 소매상에서 사요. 그럼 또 어떤 거는 인터넷이나 이런 뭐 마트나 이런 데 가서 산 것도 있죠. 그럼 네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거는 네트워크 하는 친구한테 야 너 살 때 나도 뭐 하나 사줘 이래서 사는 것도 있나요? 하고 물어보면 네 그런 것도 있어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요 아직 그런 친구 없어요 이런 분도 있고 어찌됐건 물건을 내가 어차피 돈을 쓰는데 이 돈을 여기저기 나눠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인식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땡땡씨는 어차피 쓰는 돈을 여기저기 나눠 쓰고 계시잖아요. 그럼 네 하겠죠? 근데 만약에 땡땡씨가 진짜 믿을만한 회사를 하나 알게 되었고 그 회사의 제품에 대한 신뢰가 100% 된다면 그 회사의 제품을 100% 다 쓰고 어차피 쓸 건데 다 그 회사 걸 쓰고 그리고 페이백 받을 수 있는 게 있으면 하겠어요? 하고 물어보면 하죠. 그렇게 물어봐요. 어차피 내가 쓰는 돈이 나뉘어서 쓰이고 있는데 이거를 하나로 몰아 써보자라는 개념인 거죠. 여기서 까딱 잘못하면 또 그러면 뭐 아메가 좋은 거 아닌가? 뭐 또 많이 파는데 뭐야 그럼? 애터미 이런 게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을 아직 보지도 못했지만 혹시 그럴 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품이 전문화되어 있지 않으면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다시 금방 또 마트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얘기를 해주실 수 있어요. 혹시 질문을 내 얘기를 듣는 사람이 야 그러면 아메가 최고겠네, 애터미가 최고겠네, 그냥 거기서 다 사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제품이 확실하게 이것이 전문화되어 있지 않으면 고객들은 계속 거기서 산다는 게 어려울 수 있다. 그냥 쉽게 마트에 가면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장단점이 있다는 것도 알려주시고 요걸 얘기하시면 돼요. 일단 이 사람이 자기가 돈을 쓰는데 굉장히 이렇게 나눠서 여기저기서 돈을 쓰고 있고 돈을 쓰고만 있었고 이 쓰는 것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걸 내가 지금 개념적으로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프로슈머를 하죠. 그거 프로슈머 마케팅에 대한 거 우리가 책도 아마 다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프로슈머를 살짝 언급하셔도 좋고요. 만약에 좀 중간중간에 사담이 길어져가지고 말이 너무 길어져 있거나 혹은 상대방이 약간 지루해하는 표정을 보이면 멈추셔야 돼요. 딱 나 혼자 더 설명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필드에서 판단하셔가지고 내가 프로슈머가 어떤 개념인지 프로슈머의 개념, 소비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그 개념을 설명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거기서 멈추고 뒤로 딱 넘기시면 누스킨의 벨로시티 보상이 나오죠. 이 벨로시티 보상은 첫 번째 단계에서 이 보상 플랜을 자세히 설명해 주셔도 잘 몰라요. 만약에 상대방이 이 보상을 자세히 물어본다. 그럼 여러분들은 블록 보상까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은 안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설명을 좀 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죠. 일단 소비자 회원이 되면 30% 할인, 15,000원 할인 쿠폰, 그 다음에 직접 소개한 소비자 매출액의 8%의 캐시백, 그 다음에 ARO 회원은 5%에서 15%까지 추가 할인 혜택이 있다 를 얘기하시면 되고, 사업자가 되면 이거 다 있고, 그리고 모든 소비자가 쓴 그 제품에 대해서 5에서 40%의 추가 커미션을 받을 수 있다 까지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관심 있냐? 관심 있다. 그러면 대구 같은 경우는요, 사업 설명회가 돌아가죠. 여기에. 그러면 사업 설명회를 초대하세요. 혹시 지방에 사업 설명회가 안 돌아가는 데 있죠? 사업 설명회가 돌아가고 있지 않은 곳에서는 초대할 사업 설명회가 없기 때문에 나를 또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또 만나는 도구로 그때 요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살짝 갈리더라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냥 초대를 막바로 하면 초대해서 사업 설명회 듣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뚜껑이 열리잖아요. 뚜껑이 열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스템 안에서 움직여도 되고, 아니면 나와 같이 이 쇼더 플랜을 아주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이 사람의 마인드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마인드를 잡아가면서 또 초대하게 하고 이거를 반복적으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초대가 안 되는 경우가 사실은 의외로 되게 많아요. 초대가 되어지면 굉장히 일이 편해요. 근데 막상 해보시면 사업 설명회로 초대가 바로 그 자리에서 잘 안 일어나요. 아직은 이 경계심이 확실하게 풀린 게 아닌 건 거죠. 그럴 때에는 이 사업을 꾸준하게 공부하시는 시스템이 나에게 있다. 내가 하자는 대로만 잘하면 그래도 유통의 경로를 내가 이해하고 이 유통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나는 이미 있다. 나랑 같이 이 책을 공부하면 되는데 해볼래?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자. 그러면 약속 잡고 그 다음부터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냥 하고 약간 뒤로 물러서면 이거는 아직 그 사람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내려놓고 그러면 네가 누스킨 제품을 쓰면 얼굴이 얼마나 이뻐질 건지를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를 10분 쇼플이라고 합니다. 그냥 10분 정도 간단하게 이거를 이렇게 펼쳐서 얘기하고 그 사람이 나와 같이 사업을 할 사람인지 내가 제품을 팔 사람인지를 결정짓는 첫 번째 단서를 요거 쓰는 거예요. 요 10분 쇼플을 요것만 잘해도 초대가 조금 더 좀 용이해지고요. 그리고 약속을 잡는 것 자체가 조금 수월해져요. 좀 관심을 가지면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이 쇼더 플랜 책으로 넘어가지거든요. 저도 이거 쇼더 플랜 책을 해보니까 서문하고 일장하는데 하품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 시간을 쏟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거기서 이제 얼른 제품 얘기를 돌려가지고 그 사람이 쓰고 있는 제품이나 혹은 써야 될 제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제품을 잘 쓰고 내가 어떻게 관리할 건지 이런 거를 얘기하고 그냥 마무리하고요. 그냥 나의 좋은 애용자 고객으로 만들어가는 거에 충실한 거고, 이거를 1장, 2장, 3장, 한 4장 정도까지 나와 같이 공부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느새 보면 강의도 막 제가 찾아듣고 있고요. 그리고 센터에 본인이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 어떤 것을 하나라도 조인을 해서 나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실제 나오고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일단 요 10분 쇼프 요거는 혹시 여기까지 해서 뭐 질문하실 거나 뭐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으면 요거는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있네요. 네. 그 쇼프를 언제 사용하면 돼요? 이거를 처음 얘기를 꺼낼 때 언제 꺼내냐? 그냥 만나면 바로
대문하기 전에 대문하기 전에 당연히 제품 팔기 전에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제품 다 팔고 그 다음 이거 하면 잘 안 돼요. 순서가 단추를 어차피 끼우는 건데 순서가 바뀌면 어려운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얘 갖고 먼저 내가 사업을 할 애인지 아닌 애인지를 먼저 확실하게 결정해놓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대본하면 되잖아요. 이걸 해봤어. 근데 뭐 이런 사람도 저 봤어요. 저도 실제로 꺼내서 딱 얘기를 꺼내다가 1번에서 그냥 딱 접어넣은 사람도 있어요. 1번 이거 물을 거 아니에요. 땡땡씨, 내가 노여주라는 사람, 여주씨는 여기서 원하는 삶이 있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하더니 말을 못해요. 기다렸죠. 계속 기다려야 되니까 기다렸어요. 근데 한참 보더니 추가적인 수입 필요 없어요. 돈 많으니까 골치 아프더라고요. 뭐 지금도 여기 시간 많은데? 뭐 사람 만나는 것도 하고 정리해야 되고 이러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그래서 뭘 하지 해서 결정을 못 하고 있길래 계속 기다렸죠. 앞에서 계속 기다리니까 그 사람 빨리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기다리더니 결국에 한다는 소리가 다른 사람이나 도울까? 하고 딱 체크하는 거예요. 하나. 다른 사람, 그것도 다른 사람 돕기에 관심 있어요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나 도울까? 하고 딱 체크하길래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이미 돈도 많고 시간도 많고 자기 사업하는 여유도 있고 제품이나 잘 먹으면 되는 거지 이 사람은. 그래서 아무것도 필요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너무 좋겠다 그랬어요. 너무 좋겠다. 저는 이걸 하면서 저는 사실은 저도 추가적인 소득이나 이런 것도 원하진 않아요. 그런데도 저는 전보다 더 많은 여유 시간을 원하더라고요. 나는 요거 했다. 그다음에 개인적인 성장을 원한다. 다른 사람 돕는 걸 되게 원하더라. 나는 저는 세 가지 체크가 되던데 여주 씨는 이거 체크하셨군요. 지금 쓰고 있는 제품 너무 좋죠? 이렇게 딱 그런 사람도 실제로 있어요. 그냥 제가 그 사람한테 언젠가 사업생활 하려고 저도 이렇게 벼룩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거 딱 꺼내놓고 하는 순간 알았어요. 얘한테 사업 소개할 필요가 없구나. 더 이상 이 사람을 사업을 소개해야 되는데 하고 마음속으로 막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언제 초대하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필요가 없구나 하고 그냥 확 접어버린다.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쓰시면 이거 리더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세일들이 나가서 다 할 수 있도록 구제시키는. 그럼요. 네. 근데 이거를 요 책을 해보다 보면 알아요. 요 책을 하시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화 사장님처럼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직접 이거를 이제 나가서 본인의 일대를 하는 거예요. 본인의 일대를 이걸 막 하면서 초대를 하건 아니면 그 다음에 이 책을 하는 셀 미팅으로 그 다음 2단계를 하건 하니 본인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이거를 가지고 누굴 리크루팅을 했어. 그 사람이 해보겠대. 그래가지고 이 쇼도 플랜을 하는 셀 미팅까지 이제 왔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실제로 막 진행이 돼. 그럼 그 사람도 또 밑에 라인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훈련을 내가 시켰어. 야, 네가 가서 해. 그러지 않아요. 네가 직접 가서 이걸 해.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안 가르쳐요. 2대1 하는 거예요. 소개할 사람 명단이 이제 이 책을 읽다 보면 명단이 나오거든요. 그 명단이 나왔지. 그럼 이 사람은 약속을 잡아봐. 나랑 같이 가.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편안하게 약속을 잡아요. 근데 약속을 잡고 실제로 이걸 해보죠. 해봐서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안 되는 게 더 많진 않아요.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안 돼도 이 사람 실망 안 해요. 왜냐하면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이미 알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내가 너랑 현장 트레이닝 하는 거다라는 걸 이 사람이 알고 나가는 거거든요. 이 책을 해보면 알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해야 돼요. 이 책을 하고 나가는 이제 한 2장쯤에서 약속 잡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약속을 잡고 실제로 내 스폰서랑 같이 갔는데 꼭 자기는 이 사람이랑 사업을 하고 싶어. 근데 안 될 수도 있다. 이 대화를 나누면서 본인도 알아요. 대화를 스폰서가 쭉 나눠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친구가 나랑 같이 사업을 하겠구나. 아니면 얘는 아니었네? 이걸 자기가 알아요. 그러니까 안 돼도 뭐 실망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스폰서랑 더 돈독해지면서 또 언제 약속 잡을게요 하고 또 이걸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니까 우리같이 좀 되신 분들, 여기 오신 분들 정도는 본인들이 직접 본인들의 일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그 일대한테 네가 알아서 배워서 해. 이거는 시키지 않는 거죠. 만약에 아주 먼 거리에 있어. 예를 들면 조선지원 사장님처럼 저는 서울에 있고 저희 일대 사업자지만 창원에 있어. 그럼 배워서 해야지. 배워서 해야지. 어떻게 할 수 없지. 빨리 배워서 해야죠.
그런 경우도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같이 있는 분들이라면 되도록이면 스폰서가 동행하는 거를 이 책에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제 이 책을 이제 시작할게요. 네. 네. 15분만.